많은 이들이 홍명보에게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은 개혁가인 줄 알았던 당신이 그들과 다를 바 없는 부역자에 지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배신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정말 글 잘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많은 사람들의 배신감을 굉장히 잘 설명해 주시는 멘트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어제 울산에서 울산 HD가 광주 FC를 불러들여서 K리그 경기가 있었습니다. 지난 5일에 이임생 이사가 온 뒤로 아주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됐던 차기 국대감독 선임 홍명보 감독이 직접 한 번도 뭐 어딜 등장을 하거나 본인이 입장을 밝힌 적이 없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 홍명보 감독 선임을 발표를 하고 이임생 기술사가 브리핑까지 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홍명보 감독의 입장이나 뭐 모습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다양한 추측과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논란도 좀 있었고. 그런데 광주전 앞두고 당연히 기자들이 엄청 몰려갔습니다. 뭐 라이브 진행하는 유튜브들도 많이 있었고 경기 전에는 아무 얘기 없었고요. 보통 경기 전에 감독들이 만나서 미디어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동안 홍명보 감독의 그 얘기들도 그 과정에 많이 나왔었고. 그렇죠. 경기 전에가 보통 이제 정식 기자회견이라기보다는 감독실이나 그 근처에서 기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인터뷰를 간단하게 하시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경기 후 기자회견은 경기에 관련된 직접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다른 이야기들은 경기 전에 많이 나오는 편인데 이번에는 경기 후에 이야기하기로 애초에 그렇게 네네. 이제 구단도 그렇고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는 사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경기 잘 되기 어렵죠. 게다가 지금 현장 뭐 영상들 많이 보셨겠지만 울산 팬들의 분노가 네, 관중석을 넘어서 뭐 현장에 뭐 플랜카드 만들어 오신 분들도 많이 계셨었고요. 홍명보 감독이 사실 울산에서 정말 사랑을 받고 응원을 받는 감독이었는데 엄청난 비난에 휩싸인 상태로 경기가 이제 광주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울산이 졌고요. 그 직후로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홍명보 감독의 얘기 나왔는데 사실 그 직접 얘기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좀 다양한 추측들이 있었어요. 일단 선임 발표가 나고 나서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부인을 당연히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뭐 그거를 부인을 한다거나 제가 마음이 바뀌어서 그만하겠다거나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이렇게까지 정말 180도 입장이 바뀐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가능한 정도의 스탠스를 보여줄 수도 있지 않나? 나는 네, 작은 규모의 추측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별도의 루트로 취재를 해온 바에 따르면 제가 어제도 뭐 얘기를 뭐 들었습니다만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임생 이사와 홍명보 감독의 어떤 알려진 것들하고는 상당히 좀 상반된 약간 이제 흑막이 있었습니다. 흑막이. 왜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고 왜 갑자기 외국인 감독을 버리고 국내 감독이 됐으면 홍명보 감독도 왜 입장을 그런데 제가 원래 어제 밤새 사무실에 있었던 이유가 홍명보 감독 인터뷰에서 제가 취재한 내용에 신빙성을 주는 어떤 태도나 내용이 나오면 그 얘기를 제가 풀려고 그랬는데 뭐 인터뷰도 보셨습니다만 네네. 뭐 전혀 그런 게 없었고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홍명보 감독이 자신의 어떤 자발적인 의지로 그리고 그 홍명보 감독 안에 있는 그 무언가가 나와서 무언가가 나와서 자신의 욕망을 드러냈죠. 자신의 어떤 그 야심을 의욕을 드러내는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다시 도전해보고 싶은 것도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 그 취재한 내용은 지금 안에 이렇게 담고 있고 그걸 도저히 얘기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설령 그게 맞다 하더라도 본인이 저렇게 그걸 다 받아들이고 의욕을 보였기 때문에 뭐 아무 쓸데없는 얘기가 됐기 때문에 자 그랬습니다. 근데 요 인터뷰가 그래서 저는 이임생 이사의 인터뷰도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줬지만 이 홍명보 감독 인터뷰는 그 못지않은 그 이상의 굉장히 좀 타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많은 사람들이 홍명보라는 사람에 대해 기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특히 그 대표팀 전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우리의 좋은 선수들이 많지만 축구는 원팀으로 하는 거고 희생과 뭐 이런 게 중요하다. 그렇죠. 어디에 올려놓는 게 중요한데 그게 희생과 헌신이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죠. 네. 그런데 사실 이날 홍명보 감독이 얘기했던 내용의 골자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해석과 그 인터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큰 맥락 자체가 굉장히 스스로 배치되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멘트들이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고 얘기를 풀어 나갔어요. 그런데 다들 인터뷰에서 그걸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입으로는 나를 버렸고 한국 축구를 위한 선택이고 뭐 희생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큰 실망을 하게 되는. 네, 다들 인터뷰 보셨을 거기 때문에 저희 볼리TV에 이제 풀 영상이 올라갔습니다만 그게 좀 그렇고요. 그래서 간밤에 홍명보 감독이 오랜 팬이라고 하신 보니까 좀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지만 어리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홍명보 감독한테 전해달라고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정말 홍 감독이 오랜 팬으로서 예의를 버리지 않은 상태로 정말 구구절절 쓴 편지여서 좀 깁니다. 다 읽어드리지 못하더라도 제가 일부를 한번, 왜냐하면 홍명보 감독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홍 감독에게 기대를 갖고 좀 선망을 해왔던 사람들도 왜 실망을 했는지 그 지점이 무엇인지가 굉장히 잘 담겨 있어서 간단히 한번 좀 소개해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존경해왔습니다. 축구선수 영원한 리베로 대한민국 넘버 20 홍명보라는 이름은 어느덧 40대로 접어든 어린 소년들에게는 우상 외에 그 무엇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또래나 저희 윗세대들한테 홍명보라는 이름이 갖는 무게감이 있습니다. 2002 세대를 비롯해서 그 뒤에 뭐 유럽 진출, 뭐 선수로서의 커리어는 훨씬 앞서는 선수들이 많지만 이제는 그 힘들었던 시대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자신의 과거를 그러면서 런던 올림픽에서의 성과, 또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 아쉬웠지만 그때 처참히 벌어졌을 때 가슴이 아팠고 대한민국이 나를 버렸다는 그 말에 눈물이 흘렀다, 이런 얘기들. 그러면서 다시 일어났고 울산에 가서 성과를 냈고 이런 그 과거를 딱 추억을 하시면서, 그러나 이번 선택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당신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축구협회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좀 스스로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광대를 감독으로 내세워 결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꼭두각시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곳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네. 그런 멘트를 하면서 이곳이 당신이 지금 되돌아가는 곳이라고. 많은 이들이 홍명보에게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은 개혁가인 줄 알았던 당신이 그들과 다를 바 없는 부역자에 지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배신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정말 글 잘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많은 사람들의 배신감을 굉장히 잘 설명해 주시는 멘트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인터뷰 때 그랬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이분이 왜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홍명보라는 이름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축구계를 이끌어갈 개혁가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나갈 일들이 많은데 어째서 겨우 4년에 한 번 있는 대목만을 보면서, 대목이란 이게 되게 표현이 되게. 네, 홍 감독 결과 본인은 부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네. 당신이 쌓은 모든 것을 여기에 거냐. 안타까움에서 나오는 표현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안타까움, 실망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상 속에 축구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승리의 영광을 나누는 것보다 축구인으로서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갔을 때 우리는 단순히 4년이 아닌 40년 후까지 그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진짜 명문이네요, 진짜 다 하나하나. 당신은 망가진 조직과 그 체계 안에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축구팬이라면 누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 축구팬이라면 누구나 혐오하는 조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대꾸법까지. 개혁가의 이미지가 부역가의 이미지로 변질되는데 겨우 이틀밖에 걸리지 않는데 그 안에서 또 얼마나 더 변해갈지 두렵습니다. 당신은 어쩌면 축구 앞에 너무도 순수합니다. 스스로 한국 축구를 위해 자신을 버렸다고 한 말. 그 말은 진심이었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조직의 사람들에게 당신은 이 혼란 속 단순한 희생양에 불과하지는 않을지, 마지막 순간 희생이 아닌 폐기 처리되진 않을지 벌써부터 두렵습니다. 이런 멘트를 하셨고, 마지막에 그럼에도 언제나 응원했고,
하지만 이번에는 당시 잘못되지 않았는지 예. 좀 안타까운 멘트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또 이런 멘트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 조직 10년 전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괴로운 시간 속 함께 버텨내줄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마지막 멘트 이거는 진짜 가슴이 찡하네요. 그럼에도 나의 영웅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선택 앞에 무너지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먹먹하네요. 네, 진짜 찐팬 있음. 네,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저거 쓰시면서. 홍명보 감독이 뭐 이걸 보게 될지 안 보게 될지 안 볼 확률이 더 높겠지만 이런 팬들의 기대감과 응원마저 저버렸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알려줄지는 모르겠네요. 진짜 팬이신 것 같은데. 네, 참 안타깝고, 그러니까 인터뷰 내용에 나왔던 워딩 하나하나를 다 우리가 뭐 짚어가면서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뭐 내 안에서 뭔가 나왔다거나 이런 얘기들은 사실 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정말 길게 고민했다는 얘기를 했지만 고작 하룻밤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10시간. 하룻밤 고민을 한 것을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도 너무 안타까웠고, 그리고 나는 나를 버렸다. 이제 나한테는 한국 축구밖에 없다. 그러면서 K리그를 무참히 짓밟고 가는. 그래서 그런 게 나오는 거죠. K리그는 그럼 한국 축구가 아닌 거냐? 대표팀 축구만 한국 축구인 거냐? 그렇죠. 요즘 표현으로 따지면 가로치고 울산을 버리고 떠나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한국 축구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 8, 90년대 마인드.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본인이 어제 얘기를 한 내용도 그렇고 결국에는 대표팀 감독을 하고 싶어서 본인의 자발적인 의지로 가는 상황인데 그거를 왜 자꾸 치장을 하지? 그래서 되게 막 숭고한 본인이 희생을 하는 것처럼 본인 아니면 이 대한민국 축구계를 구원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 모든 비판을 뒤로 하고 고난의 길을 걷기로 결정한 사람처럼 하는 게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병역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이윤생 이사가 자랑스럽게 얘기했듯이 외국인 감독에게 배정된 예산을 그대로 뭐 돈도 많이 받고, 근데 왜 그거를 희생이라고 그게 너무 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홍명보 감독을 감싸는 게 아니라 우리 세대들이 갖고 있는 홍명보에 대한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제가 지인들한테 이 사단이 다 정리가 되고 다음에 이제 저는 이영표 위원이 축구인들의 행정을 안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돌 한 푼 안 쓰면서 굴림만 하는 기업인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축구인 중에 누군가가 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 홍명보도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는 정말 이거 모습 보면서 이분도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했다는 점에서 너무 좀 안타까웠고요. 앞에 팬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개혁가인 줄 알았는데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런 부역자인 게 됐으니까 이제 기대감이 컸던 만큼 실망감이 큰 거죠. 네네. 어쨌든 행정가로서 보여준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그 전에 감독으로서 실패했었지만 대표팀 감독으로서 또 다시 홍명보 감독 그리고 홍명보란 축구인에 대해서 기대를 가졌던 게 사실이었는데 그거를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저버린 거니까, 본인이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는 거를 보여줘버린 셈이니까 그래서 더더욱 실망감이 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윤용 기자가 강 기자를 만나 울산팬 인터뷰 때도 나왔고 뭐 다양한 울산 팬들의 인터뷰 나오지만 보면 여전히 지금 응원할 수 없고 배신감 많이 느끼지만 그동안 얼마나 그 사람을 믿었는지에 대한 게 깔려있어. 다 기본에 그 수많은 울산 팬들의 인터뷰를 제가 봤는데 2연패도 고맙고 어쨌든 2인자 느낌의 팀을 최강자로 만든 그 과정에 홍명보 감독의 역할을 분명히 했었고 그랬는데 좀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감독직 수락 배경에 대한 인터뷰 내용도 뭐 그랬습니다만
그 모든 멘트가 다 KFL이 돌아간다는 표현도 저는 솔직히 본인 스스로 항상 그 마음이 있었구나라는 걸 느끼게 했고. 그렇죠. 네. 뭐 내가 있을 때 만들기 시작했던 그 축구 철학을 내가 실행하기 위해 돌아간다. 뭐 이런 뉘앙스로 계속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뭐 어제 또 서호정 기자가 현장에서 박조 그 위원 영상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뭐 다 봤다. 내용도 다 봤고 뭐 포용해서 발전해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 앞에 이제 나왔던 다른 질문에서 그 시스템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본인이 만든 시스템을 스스로 좀 무너뜨린 꼴 아니냐. 했을 때 전혀 아니라는. 나는 시스템 모른다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협회에 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난 모르고 나는 이임생 이사한테 어떤 내가 평가를 받았는지를 물었고 뭐 그 중에서 내가 최고 좋은 평가를 받았다길래 만났다. 뭐 그 외에 나머지 뭐 시스템은 협회나 정력강화위에서 알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불과 얼마 전에 본인이 그 감독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현할 때 클린스만 감독 찾을 때 배운 게 없냐면서 시스템을 지적했잖아요. 네.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뭐 전력강화위에서 내가 최고로 뽑혔으면 이거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렇게 말이 바뀌는 게 좀 많이 실망스러워요. 사실 그 시스템이란 것도 김판곤 전 위원장이랑 홍명보 감독이 전무로 협회 재직할 때 좀 잘해서 그래서 우리가 벤투 감독 선임을 했고 그 뒤에 월드컵 16강이라는 이런 성과를 이어졌던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도 나왔던 거고 한데 본인은 자기는 지금 협회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서 모른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좀 굉장히 실망감이 컸고 미련을 갖지 않게 해줬다는 점에서는 고마운 인터뷰였긴 했습니다. 예. 아예 정이 떨어지게. 왜냐하면 너무도 드라마틱한 심경의 변화였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이 인터뷰를 보기 전까지도 그런 제가 취재했던 내용도 있었고 해서 약간의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일말의 기대감이 이게 본인이 꼭 있었는데. 원해서만 한 게 아닌 것 같다. 근데 여전히 어쨌든 내가 그 취재 내용이 있으니까 아예 그걸 다 버리진 못했지만 저렇게까지 얘기한다는 것은 본인이 어떤 과정으로 마음이 바뀌었든 간에 일단 지금으로서는 그걸 받아들이고 대표팀 감독으로서 성과를 내고 싶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뭐 결국에는 공이 계속해서 이제 이임생으로 넘어왔다 홍명으로 넘어가고 결국 우리가 흔히 뭐 축협이라고 부르는 그쪽의 핵심 인사들은 여전히 이제 또 다시 시야에서 멀어져 있죠. 이런 패턴으로 계속해서 이제 생존해 왔는데 또다시 어쨌든 홍명보 감독은 본인은 자신의 마지막 어떤 입증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지만 저는 또 불구덩이로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고요. 불구덩이로 가면서 그걸 모르는 것 같고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을 앞두고 2013년에 대표팀 감독직을 받았을 때 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상황인데 더 안 좋은 상황인데 그거를 좀 잘 모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참 본인은 10년 동안 많이 바뀌었다고 이야기는 했죠. 어제 인터뷰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결국에 이 축구판에 영웅은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다시 들었고 그 인터뷰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뷰 저변에 깔려있는 자기중심적인 그 사고 모든 상황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모든 표현들이 거기서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고요. 근데 좀 모르겠습니다. 가서 사실 월드컵 예선 통과 못하는 게 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본선까지 가서 맡을 텐데 그 전에 이제 홍명보 감독이 전무로 있을 때 김판곤 위원장이랑 벤투 감독 선임 당시에 나눴던 대화가 공개됐었잖아요. 그때 홍명보 감독이 그때는 이제 흔들리는 김판곤 위원장을 잡아주는 말로 어차피 본인이 이런 절차를 따라서 확신을 갖고 선임을 했으면 여론 신경 쓰지 마라. 어차피 결과가 나오면 바뀔 거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그게 멋있어 보였거든요. 사실 남 얘기니까 흔들리는 이제 김판곤 위원장을 잡아준 멘트였으니까. 근데 그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서 어차피 지금 자기 얘기잖아 또 우리가. 월드컵 나가서 예선에서 본선 통과하고 본선에서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면 또 바뀔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아서 이제는 그게 예전엔 멋있어 보였는데 지금은 좀 무섭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팬분의 그 편지에도 그 나와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 더 두렵다고. 네, 그게. 이게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그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번 빌런이 되면 한번 흑화하기 시작하면 시작이 어렵지. 네, 그런 얘기들 많이 네. 하는데 네, 그런 그 홍범도 올해 팬분의 이 메시지 개혁가의 이미지가 부역가의 이미지로 변질되는데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그 안에서 또 얼마나 변해갈지 두렵다. 요게 많은 분들이 어제 오늘 많이 좀 느끼고 계시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좀 되고 그리고 또 그렇잖아요. 좀 많은 사람들이 뭐 운동선수들이 뭐 사고를 쳤을 때 축구로 보답하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연예인들이 그랬을 때 뭐 좋은 연기로 보답하겠습니다. 노래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이런. 그런 거가 이게 약간 클리시잖아요. 많은 유명인들이 좀 변명을 할 때. 근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되게 염증을 느끼고 믿질 않는데 결국 어제 얘기가 다 그 한마디로 좋은 귀결되는 부분이 있죠. 감독 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근데 누구도 그거를 원하지 않는데. 요구하지 않았고 원하지 않았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또 명확하게 예전 감독 시절에 했던 발언들 중에 논란이 됐던 게 이제 K리그 선수 K리그에 대한 약간 급을 네. 나누는 발언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여전히 마음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K리그를 이렇게 버리고 가면서 울산 현대를 버리고 가면서 이제 내 안에는 한국 축구밖에 없다. 요 얘기도 그렇고. 진짜 울산을 버리면서 K리그를 네. 버리면서 그러니까 그 아까 댓글에도 나왔지만 내 안에 이제 한국 축구밖에 없다. 거래 걸고 울산 현대를 버리며 가로 네. 닫고.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고 아 너무 과한 기대를 했었나? 기대도 아닌데 라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얘기 하고 이제 마무리할 때 마지막에 그래도 네, 뭐 점수가 내고 막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겠습니까? 막 해야 네. 되는데 그런 말이 안 나오십니다. 나옵니다. 네, 진짜 네. 어제 인터뷰 보고 그런 말조차 안 나오게 됐습니다. 예, 지금 댓글에 막 월드컵 그냥 예선 탈락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전혀 뭐 그 심정이 이해가 안 가지 않는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지 왜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왜 이런 상황에서 왜 자기를 그 난파선에 몸을 내던지는지 좀 너무 안타깝고요. 더 할 얘기들은 다음에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